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 아이들을 키웠던 집이 제이미 찰스와 테미수는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저는 그 집이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보다 더 큰 종교 제국을 건설했고 미국에서 가장 편집증적인 정치적 극단주의자와 감옥 생활을 했으며 자신의 꿈을 지어준 건축업자에게 아내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고 86세가 된 오늘날까지도 길거리로 나앉지 않으려 TV에서 낯선 이들에게 구걸하는 이 남자. 짐 베이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그 누구의 보도보다 더 끔찍합니다. 86세에 구걸하는 왕. 2025년 5월, 짐 베이커는 현재 짐 베이커 패밀리 쇼라 불리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시청자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만한 말을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2025년에 짐 베이커를 보는 사람들은 1985년에 그를 보던 사람들과 똑같은 부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의 모든 세대 추종자들에게 그들이 다 이해하지 못할 만큼 큰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지난 5년간 7번이 뇌졸중을 겪어 눈에 띄게 수척해진 그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사역단체에 약 한 달치 운영비밖에 남지 않았다고 시청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어 기부금이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회보장연금으로 생활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이 사역지가 압류되면 제 집도 뺏길 겁니다. 그러면 저는 길거리로 나앉게 되겠죠. 그는 $1000의 기부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1,000,000가 필요했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이런 똑같은 호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0년에도 그는 팬데믹 기간 동안 사역단체의 파산을 막기 위해 긴급자금을 애원했습니다. 그보다 전인 1980년대 후반에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는 노년층 시청자들에게 그가 신이 사역이라 부르는 일을 돕기 위해 노후자금을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 모든 와중에 그는 크리스마스 파티에 벨기에산 트러플을 사는데 $9,000를 쓰고 개인 욕실에 금도금 비품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불안한 점은 그가 계속 요구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말 불안한 점은 그것이 계속 먹혀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사역단체는 미주리주 블루아이의 오자크 깊은 곳에 있는 600에이커 규모의 모닝사이드 교회라는 부지에서 운영됩니다. 교회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무공개 나 990서식 제출 의무가 없어 압류 위협이 사실인지 아니면 베이커가 60년간 사용해온 똑같은 감정적 조작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탄원서가 제출된 지 불과 몇 달 후인 2026년 2월, TMZ는 그의 아들 제이에게 연락해 베커가 뇌졸중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제이는 그 소문이 불쾌하다고 일축하며 아버지는 아주 잘 살아계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타블로이드 매체가 이미 부고 기사를 쓰고 있었다는 사실은 2026년 현재 짐 베커의 입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세상은 이미 그를 잊었지만 그는 공연을 멈추려 하지 않으며 그 공연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이 진짜 통하는지 깨달은 소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짐 베커를 덜미가 잡힌 TV 전도사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스캔들과 제국, 사기 유죄 판결 이전에 베커는 미시간주 머스키건 출신의 수줍은 소년이었으며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무거운 비밀을 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1997년에 출간된 그의 자서전 나는 틀렸다. I was wrong에서 베커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런 혼란의 원인을 어린 시절 성추행을 당한 경험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고백은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면죄부를 위한 여정으로 여겨졌던 647페이지 분량의 책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패턴을 설명해주는 그 결정적인 세부사항을 알아차린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수치심은 숨길 수 있고 침묵만이 살아남는 길이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은 소년.
그는 1960년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하나님의 성회 소속 성경대학인 노스 센트럴 대학교에서 테미 페이라 발리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61년에 결혼해 함께 중퇴했고 수년간 떠돌이 전도사로 지내며 작은 교회들을 돌며 헌금함에 들어오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인형극 공연을 했습니다.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그 절박했던 시기는 베커에게 그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설교가 신학적으로 올바르다고 해서 돈을 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느낄 때, 무대 위에 공연자가 자신을 울리거나 웃게 만들 때, 혹은 자신의 $20 지폐가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고 믿을 때 돈을 냅니다. 짐 베커는 엔지니어가 내력벽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감정의 역학을 이해했고 그 지식을 평생 동안 활용했습니다. 1966년 무렵 그는 팻 로버트슨의 기독교 방송 네트워크 CBN에서 일하며 나중에 700클럽 이델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하지만 베커는 야망이 너무 컸고 스포트라이트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는 로버트슨을 떠났습니다. 그 후 트리니티 방송에 폴 크라우치와 합류했지만 양측 모두 명확히 밝히지 않은 재정적 갈등에 대한 소문 속에 그마저 떠났습니다. 유용한 것은 흡수하라. 개인 브랜드를 구축하라. 누군가 책임을 묻기 전에 떠나라. 1974년 진과 테미 페이는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 개조된 가구점에서 PTL 클럽을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시청자 1,300만 명을 확보했습니다. 미시간 출신의 조용한 소녀는 미국 종교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청자들이 가진 모든 돈을 빼앗 의뢰했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기독교판 디즈니랜드였습니다. 1978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포트 밀의 헤리티지 USA가 문을 열었을 때 기독교계는 전례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2,300에이커 규모의 501개의 객실을 갖춘 고급 호텔, 워터파크, 스케이트장, 고카트 트랙, 정교한 십자가 처형 공연이 열리는 원형극장, 상점들이 늘어선 메인 스트리트 복제품, 400개 규모의 캠핑장, 섬, 심지어 단지 내에 TV 제작 스튜디오까지 있었습니다. 전성기 시절 헤리티지 USA는 연간 600만 명이 방문객을 끌어모았고 2,500명의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월트 디즈니 월드와 디즈니랜드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로 방문객이 많은 테마파크였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전미방송인 협회에서 PTL을 직접 칭찬했고 베커는 그 대통령의 지지를 모든 시청자에게 전했습니다. 1984년 1월 베커는 방송에 나와 시청자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1,000를 기부하면 평생 파트너가 되어 매년 3박 동안 호텔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제안이 25,000명의 파트너십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판매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 우편검사국에 따르면 그는 호텔 수용 인원보다 수만 명 더 많은 기부자로부터 돈을 걷어 1억 5,800만 달러 이상을 부당하게 모금했습니다. 그는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초과된 돈은 PTL의 방대한 운영 예산과 베커의 개인 계좌로 사라졌습니다. 1983년에서 1986년 사이 진과 테미페이 부부는 롤스로이스, 벤츠, 캐딜락, 코르벳, 하우스보트, 플로리다 콘도, 밍크코트를 사들였습니다. 전보좌관 데이비드 태거트입니다. 외부 사람들은 숫자가 너무나 놀라웠기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600만 명의 방문객, 그리고 주 5일 수백만 가구의 거실로 방송을 송출하는 위성 네트워크 덕분이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 헤리티지 USA는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기독교 기업처럼 보였습니다. 안에서 본 실상은 결코 지킬 수 없는 약속들로 자금을 조달하고 하나님보다 서로를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짐 베커의 비밀은 기부금 유용보다 훨씬 더 어두웠습니다. 아무도 몰라 넣어야 했던 방이 있었습니다. 1980년 12월 6일
제시카 한은 뉴욕 마시피쿠아 출신의 21세 교회 비서였습니다. 그녀는 고립되고 외롭게 자라드며 종교를 통해 공동체를 찾았고 수백만 명의 PTL 시청자들처럼 진 베커를 우상화했습니다. 순회 전도사이자 PTL 공동 진행자인 존 웨슬리 플래처가 그녀를 플로리다로 불러 베커를 만나게 했을 때 그녀는 그것이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플로리다주 클리어 워터의 쉐라톤 호텔방에서 일어난 그 일은 약 15분간 지속되었고 그녀의 남은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한의 주장에 따르면 플래처는 진정제가 들어있다고 의심되는 샴페인을 건넸습니다. 당시 40세였던 베커는 그녀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그녀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는 남자가 여자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저질렀습니다. 베커가 떠난 후 플래처가 돌아와 그녀를 마찬가지로 학대했습니다. 한은 나중에 등에 난 상처에서 흐른 피로 침대 시트를 적시며 침대로 기어갔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베커는 3일 후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라고 하기에는 터무니없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목자를 돕는 것이 곧 양들을 돕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도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1987년 3월 샬럿 옵저버지의 보도로 은폐가 불가능해질 때까지 제시카 한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장막이 걷혔을 때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은 단 한 번의 호텔 내 비행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비밀, 인수, 그리고 그 굴레. 플래처는 1988년 말 베커에게 남아있던 도덕적 신뢰를 완전히 파괴하는 폭로를 감행했습니다. 펜트하우스 잡지 인터뷰에서 플래처는 자신을 진 베커의 이라고 칭하며 자선 기금을 이용해 TV 전도사를 위한 젊은 남성들을 조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방 대배심에서 베커와의 성적 관계 및 베커와 그의 개인 보좌관 데이비드 태거트 간의 관계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한 전직 PTL 직원은 같은 대배심에서 헤리티지 그랜드 호텔의 대통령 스위트 룸에서 베커와 태거트가 성관계를 갖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베커의 전 보안 책임자였던 돈 하디스턴은 IRS의 최소 4명의 남성 PTL 직원이 베커의 성적 접근을 거부했던 일에 대해 자신에게 털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베커는 선서하에 모든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서전에서 그는 평생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워됨을 인정했습니다. 리전트 대학교의 역사학자 빈센트 신우는 PTL 내부에 완전히 밝혀진 적없는 일종의 지하 동성애 세계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관찰했습니다. 그 숨겨진 세계가 거대한 제국 전체를 지탱하는 접착제였습니다. 베커의 개인 보좌관 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였던 데이비드와 제임스 태거트는 PTL 자금 11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탈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태거트가 베커의 사생활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절도를 묵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침묵이 곧 화폐였습니다. 폭로는 곧 모두에게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1987년 3월 한에 관한 이야기가 터져나오자 베이커는 당황했고 제리 파렐에게 도움을 청했으며 파렐은 베이커가 스캔들을 수습하는 동안 PTL의 관리자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파렐은 조직 내 베이커의 모든 측근을 숙청하고 이사회를 자신의 동맹들로 채운 뒤 베이커를 연구히 축출했습니다. 베이커는 테드 코펠의 나이트라인에 출연해 파렐이 거짓 구실로 PTL을 훔쳤다고 비난했습니다. 파렐은 즉각 반격하며 베이커를 도둑, 거짓말쟁이, 동성애자 이자죄로 인해 정신이 나간 병든 사람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사기 혐의 재판은 1989년 8월에 시작되었습니다. 데이비드 태거트가 증언대에 올라 50만 달러의 보너스, 고급 승용차 구매, 그리고 직원들이 해고되는 와중에 개인적인 사치로 탕진된 선교회 자금의 실상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10월 24일 베이커는 24개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맥시멈 밥 포터 판사는 그에게 징역 45년과 5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형량은 8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는 거의 5년을 복역했습니다. 그의 감방 동기는 음모론자로 유죄 판결을 받은 린든 라루슈였습니다.
베이커는 나중에 린든이 약간 편집증적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타이타닉호에 물이 조금 샜다고 말하는 것과 같았다고 썼습니다. 그는 또한 감옥에 가기 전까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적이 없었지만 형기를 마칠 때쯤에는 하루 16시간씩 성경을 읽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1억 2,900만 달러 규모의 제국을 이끌고 미국 대통령의 오찬 초대를 받으며 1,300만 시청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주목받던 남자가 이제는 음모론자와 1.5평짜리 간방을 공유하며 교도소 잡여부로 시간당 12센트를 벌고 있었습니다. 베이커가 감옥에 앉아 있는 동안 태미 페이는 92년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나는 모든 것이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은 항상 상처받고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녀는 1년 안에로 메스너와 재혼했는데 그는 헤리티지 USA를 건설하고 제시카 한의 입막음 돈을 처리했으며 이후 본인도 파산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판매를 멈출 수 없는 세일즈맨이었죠. 대부분의 커리어는 사기 유죄 판결, 징역형, 그리고 그 정도 규모의 공개적 망신을 당하고 나면 끝이 났을 것입니다. 짐 베이커는 그것을 이력서의 공백 정도로 여겼습니다. 1998년 그는 중독, 가정폭력, 그리고 22세 이전에 5번이 낙태를 겪었던 로리 베스 그레이언과 재혼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5아이를 입양했고 2003년 오자크 복합단지에서 짐 베이커 쇼를 시작했습니다. 번영의 복음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종말론적인 공포가 대신했습니다. 주 5일, 베이커는 시청자들에게 다가올 재앙을 경고했습니다. 그의 50일 생존 식량 버킷을 테스트했는데 거의 먹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식량으로 버텨보려던 바이스 기자들도 같은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 버킷은 30년 유통기한을 내세웠는데 비평가들은 이것이 휴거가 임박했다는 베이커의 주장과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에 세상이 끝난다면 왜 2049년까지 가는 식량을 사야 할까요? 이 시기 짐 베이커의 시청층은 압도적으로 고령자였습니다. 이들은 다가올 미래를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팬데믹이 닥쳤고 베이커는 늘 하던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찾아냈습니다. 2020년 2월 그는 11개 에피소드에 걸쳐 실버 솔루션이라는 제품을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 홍보했습니다. 미주리주 검찰총장이 그를 고소했습니다. 식품의 약국 FDA과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욕주 검찰총장도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2021년 6월 베이커는 15만 6천 달러에 합의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 말이죠. 그의 변호사인 제이 닉슨 전 미주리 주지사는 베이커가 그의 사역을 무너뜨리려는 이들에게 부당하게 표적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태미 페이는 11년간의 투병 끝에 2007년 7월 20일 대장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65세였습니다.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전 남편이 보여주지 않았던 연민으로 기억되었습니다. 1985년 대부분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에이즈라는 단어조차 꺼내지 않을 때 그녀는 자신의 쇼에 HIV를 앓고 있는 게이 목사를 앉혀 인터뷰했습니다. 그 순간은 그 방송을 본 커뮤니티에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제시카 한은 완전히 대중의 시선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2026년에 66세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그저 오락거리로 소비했던 이야기의 무게를 여전히 짊어진 채로요. 짐 베이커의 아들 제이는 부모의 신학을 완전히 거부하고 종교 우파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미완성 상태인 헤리티지 타워. 베이커가 과장 광고했으나 끝내 완성되지 못한 21층짜리 호텔 뼈대는 녹슨 난간과 깨진 창문을 단체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포트밀에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자크에서 짐 베이커는 돈을 요구합니다. 그는 60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그는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유죄 판결도 받았습니다. 수감 생활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짐 베이커는 번영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종말론적 예언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치료제나 생존 식량 버킷 혹은 세상의 종말을 믿지 않습니다. 짐 베이커는 카메라를 믿습니다.
그는 겁먹은 시청자가 지갑을 꺼내게 만드는 감정적 반응을 믿습니다. 그는 모든 스캔들, 모든 수감 생활, 모든 배신 속에서도 매번 성공했던 단 하나의 메커니즘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하라.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라. 그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86년이 지난 지금도 가게는 여전히 문을 열고 있습니다. 짐버는 감옥 생활과 7번이 뇌졸중, 그리고 2번이 제국 붕괴를 견뎌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수십 년 전 사기를 쳤던 것과 같은 유형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기를 친 것으로 밝혀진 사람에게 사람들이 계속 돈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